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네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소식들이 뉴스 기사와 각종 커뮤니티, 다양한 곳에서 그 증언들과 이야기들이 매일매일 실로 깜짝 놀랄 만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좀 아쉬운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왜인지 제가 그 이유를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기사를 보면 깜짝 놀랄 임영웅님의 위상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라고 적혀져 있죠? 미스터 트로트 김용필 본격 가수 활동이 스타트되었다. 미스터 트로트 김용필이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시작한다. 아니 소씨, 이 김용필 씨는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 등장했었던 가수 아니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쭉 넘겨보니까 이 김용필 씨의 신곡, 싱글 앨범에 참여한 세션 또는 편곡가, 작곡가들 사이에서 임영웅님의 우리들의 블루스를 작곡한 이승주 씨가 이 김용필 씨의 신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쭉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소 씨가 요즘 이렇게 좀 조용히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목소리의 톤을 좀 더 임영웅님처럼 텐션을 끌어올리는 게 나은지, 아니면 지금 정도가 좋은지, 지금보다 더 점잖게 이야기하는 게 좋은지 의견 주시는 것도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중요한 건 임영웅님의 노래를 작곡한 작곡가, 바로 우리들의 블루스 작곡가가 김용필 씨의 노래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렇듯 이제 뭐 작곡가, 편곡가, 세션 연주자들, 각종 전문가들 모두가요, 사실 임영웅님과 함께 작업을 했었느냐 안 했었느냐,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자, 이러한 것들로 굉장히 나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기사까지 함께 등장하죠. 자, 포브스, 너무나 유명한 잡지사죠. 근데 포브스에서 깜짝 놀랄 만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쭉 보니까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한국의 얼굴로 선정할 만한 스타는 누구인가? 굉장히 타이틀이 중요하죠. 전 세계 대중문화의 큰 축이 된 K-팝, 자랑스러운 K-팝 스타들 중에 한국의 얼굴로 선정할 만한 스타는 과연 누구인지 팬들이 직접 선정했다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한국의 얼굴로 선정할 만한 아이돌은 누구인가? 자, 1위부터 5위까지. 한국의 얼굴로 선정할 만한 셀럽은 누구인가? 1위부터 5위까지. 자, 아이돌은 빼놓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자, 한국의 얼굴로 선정할 만한 셀럽은에서는 총 투표수가 43,000표가 됐는데, 자, 1등이 지금 누구죠? 박서진 님이 1등을 하고 있고, 2등에 임영웅 님이 위치했고, 3위에 김호중 씨, 4위에 황치열 씨, 5위에 전유진 양, 요렇게 지금 결과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박빙이었다라고 하는데, 아쉽게도 이 박서진 님이 1등을 했어요. 물론 축하드릴 일이지만, 우리 영웅시대 분들 중에서 속상해 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투표 활동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임영웅님이 음악방송 또는 상을, 트로피를 받을 수 있는 투표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나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현명하고 좀 똘똘한 투표를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해나가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우리 임영웅님이 1등을 못해서 좀 아쉽긴 해요. 하지만 어찌됐건 이 투표는 뭐 그럴 수 있다 라고 여겨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조금 속상하실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또 꼭 필요한 이야기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함께 들기도 합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 바로 더 트롯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소씨, 더 트롯쇼 우리 임영웅님 등장 예고한다고 소씨가 며칠 전에 이야기 막 했지 않냐? 맞습니다. 자, 며칠 전에 임영웅님의 사전투표가 압도적인 1등을 달리면서 사랑해요 그대를 노래가 당당히
이 더트로쇼 다음 주 방송에 1위 후보곡으로 등장해서 엄청난 대기록을 세우게 될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사실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1등을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당연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결과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전투표 결과입니다. 오늘 오후 낮 12시에 사전투표가 종료가 됐어요. 자, 더트로쇼 7월 첫 번째 주 순위 사전투표라고 되어 있죠? 오늘 낮 12시에 이 투표가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결과가 좀 많이 아쉬워요. 보니까 1위 후보에 임영웅님이 순위가 밀렸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만 해도 임영웅님이 1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판에 이 김희재님의 팬분들이 이렇게 또 엎어치기를 하셨어요. 이건 투표 활동이니까 이걸 절대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분들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영웅시대 분들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 김희재님이 1등을 했습니다. 물론 트롯쇼이기 때문에 당연히 탑6 멤버들하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더 트롯쇼에서 1위 후보에 오르는 대다수의 가수가 바로 트롯맨들이라는 걸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임영웅님의 사랑이여 그대를, 이 노래가 사실 1등을 하고 있었고 김호중 씨 노래가 2등을 하고 있었는데 막판 뒤집기로 김희재님의 팬덤 분들이 엄청난 투표를 해서 1등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점이 드실 겁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영웅시대가 질 수가 있냐?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은 더트롯쇼에 있습니다. 왜 더트롯쇼에 있느냐? 애시당초 더트롯쇼의 사랑이여 그대의 노래가 후보곡이 됐다라고 알려진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이 더트롯쇼 투표할 때 스타플래닛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투표를 하잖아요.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럼 이거 투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하트 젤리가 있어야 돼요. 하트 젤리가 뭐냐면 우리가 광고 시청하고 모으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 하트 젤리를 꾸준히 모아놓고 있다가 이렇게 총공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왜 부족했겠습니까? 왜 김희재님의 팬덤분들은 이게 가득한데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이 부족했을까요? 원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최근까지 더트롯쇼에서 누가 1등을 하고 있었죠? 맞습니다. 바로 김희재님이 정말 꾸준히 1등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최근까지 5주 연속 1위였어요. 김희재님이 5주 연속 1위 하는 동안 왜 임영웅님은 한 번도 1등을 안 했을까요?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밑도 끝도 없는 더트롯쇼의 황당무계한 선정. 런던보이가 말도 안 되게 1위 후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영웅시대 분들이 그것을 투표를 하겠습니까? 투표할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 기존에는 더트롯쇼의 임영웅님의 노래가 1위 후보로 선정이 돼서 1위를 달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이 하트젤리 투표를 하기 위한 투표권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통해서 이것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게 더트롯쇼의 황당한 행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트롯쇼 방송 자체를 안 보시게 됐죠. 그러다 보니 이거 투표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모자란 겁니다. 그럼에도 기존에 모아놨었던 영웅시대 분들의 투표권이 많아서 임영웅님이 무난하게 1등을 할 줄 알았는데 그동안 5주 연속을 하고 있었던 김희재님의 파워를 살짝은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왜일까요? 바로 더트롯쇼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더트롯쇼의 1위 선정 방식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설명해달라고 하신 소천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자,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 사전 점수 100%에 적용되는 것 중에 사전 투표는요, 고작 30%입니다. 30%. 자, 나머지는 방송 점수 20%, 가수 선호도 15%, 곡 선호도 15%, 음원 성적 20%예요. 자, 임영웅님의 사랑이여 그대를 음원 순위가 이때까지 얼마나 높았고, 이 사랑이여 그대를 스트리밍 조회수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 사전투표 점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만점일 겁니다. 물론 방송 점수가 조금 걸리긴 해요. 하지만 어찌됐건 이 두 부분을 제쳐놓고 본다 하더라도 나머지 15%, 20%, 총 50%에 달하는 부분에서 임영웅님이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실시간 투표 점수가 달려있죠. 임영웅님이 비록 김희재님에게 조금 밀려서 2등을 사전투표 점수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지금 보면 이 실시간 투표 점수가 아직 남아있어요. 실시간 문자 투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 언제겠습니까? 바로 다음 주 월요일날 방영할 이 더트롯쇼 본방사수는 당연하고요. 당연히 실시간 투표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막 속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너무 넉넉히 있었던 것 같다. 임영웅님이 이 더트롯쇼에 런던보이가 황당무계하게 걸려 있었던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했지만 사실은 그걸 기존처럼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엄청나게 달려들어서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또 임영웅님에게 가져다 줄 수 있었는데 이거 우리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임영웅님도 얘기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다음 주에 있을 실시간 문자투표와 본방사수 꼭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랑이여 그대를이 5가당을 달성할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전투표를 엄청나게 많이 참여를 하셔야 된다. 스타플래닛이라는 어플 설치해 두시고 하트제리를 많이 모아놔서 우리가 다음번, 요번 더트롯쇼 말고 다음번 때는 임영웅님이 또 압도적으로 사전투표부터 이길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나. 네, 전 요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영웅시대분들 좀 속상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좀 더 힘을 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런 임영웅님의 파워는 사실 트롯이라는 장르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이 장르를 뛰어넘어서 아시다시피 전 세계를 향한 다장르를 섭렵해 나가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최근 이 OBS 라이프라는 유튜브 채널, 제가 여기에서 많은 연예인분들의 임영웅님에 대한 증언을 소개를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임진모라고 하는 이 평론가님, 음악 평론가님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라고 못을 탁 박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했나 쫙 살펴보니 지금 임영웅의 존재, 탑6들의 존재는 웬만한 아이돌의 수준을 다 넘어선다. 그리고 정말 이 트로트가 부상하는 데 있어서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K-팝과 거리가 멀었던 기성세대들의 마음을 울리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K-팝이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건 알겠는데 이 기성세대는 잘 몰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반갑게도 임영웅님과 트롯맨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대중성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중들이, 기성세대의 대중들이 굉장히 열광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K-팝은 따지고 보면 랩처럼 굉장히 빠른 노래들이 많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 일반 대중들이라던가 이 기성세대에게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 트로트라는 장르가 들려주는 이 맛, 선율은 정말 많은 분들의 마음을 열광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트로트면 뭐 나훈아님 같은 꺾는 기술들이 많이 들어간 이런 노래들이 유행인데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발로트, 발라드 이런 느낌을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트로트가 대세를 탈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기성세대들의
그런 전통 트로트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임영웅님도 이 절대적인 전통 트로트 가수를 지향한 게 아니라 팝도 하고 스탠다드한 음악을 하면서 트로트의 맛을 가미했다라고 할 수 있는, 한마디로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K-팝에 비해서는 움직임이 적으면서 듣는 사람들도 덜 힘들고 잘 들을 수 있는 이런 노래가 탄생을 할 수 있었지 않나. 사실 이런 부분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절대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MC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무래도 이 영웅시대 분들의 거대한 팬덤을 설명을 하면서 엄청난 사랑을 누리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앞으로 이 한국 가요에 던지는 시사점이 있지 않나. 그러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제는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해야 한다. 음악은 젊은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복고 열풍이 있듯이 이제는 어른들도 굉장히 중요한 세력이 됐다. 예전에는 40대가 되면 음악 쪽에서 은퇴를 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 세대를 아우르게 되는 음악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타이밍이 아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K-팝, K라는 단어에 옥죄이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만의 색깔도 중요하지만 너무 한 스타일에 매몰되면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음악이라는 건 그 어떤 가수의 개성이 있지 않게 그 나라의 특수성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뻗어나가긴 하지만 음악을 한다고 하면 그쪽에 계신 교수님들이 너네 거 해라. 너네 느낌이 나야 한다. 한국의 느낌이 나야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또 모든 음악에 통용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유연하게 K, 즉 한국의 느낌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이 한국의 정서를 담은 트로트와 팝, 힙합, 발라드 모든 장르를 굉장히 한국의 느낌을 살리면서도 다장르를 소화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뭐 사실 래퍼들도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회적 이슈, 결국 일탈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이런 음악적인 영향력이 사실 어둡고 부정적인 측면들이 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사회 반항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음악적인 흐름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또 영웅시대 분들의 선한 영향력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참 안 좋은 영향력을 보이는 뭐 가수들이라던가 뭐 래퍼라던가 연예인들과 비교했을 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절대적 선한 영향력은 음악성도 한 차원 끌어올리고 나아가서는 사회 전반적인 선한 영향력까지 끌어올렸다. 이런 가수가 지금 어디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가수의 이야기 제가 좀 더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임영웅님이 항상 건행하시려면 이 비피해 없이 이 부분 또한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임영웅님이 많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영웅시대 분들도 비 피해 없이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고, 자, 이런 임영웅님의 진심이 담긴 뉴스 기사들이 야, 이렇게 많이 쏟아졌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눈에 들어오는 몇 가지 대목이 있어요. 우선 KM 차트 시즌 베스트 노미네이트 아티스트 명단 및 6월 투표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KM 차트는 아시다시피 한국 매니지먼트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굉장히 좀 공정한 차트로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쭉 내려보니까 이번 6월 차트 음원 부문 결과에서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너무나 멋진 쾌거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지난 26일 6월 KM 차트 결과 K뮤직 음원 부문에서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그리고 여자 아이들의 퀸카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이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1위를 차지한 게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여자 아이들이라는 걸그룹은요, 지금 음원 차트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엄청난 걸그룹들입니다. 자, 이 엄청난 걸그룹들과 경쟁을 해서도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당당히 1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정말 그 시사하는 의미가 남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자, 뒤에 뭐라고 이어지고 있느냐? K뮤직 아티스트 부문에서도 임영웅님이 지난 5월 1위를 기록하며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기 남성 부문의 경우에서도 이찬원님과 임영웅님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기 때문이죠.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투표 활동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위상이 격화될 일이 절대 없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언론사들과 안티들의 헛소리를 제외한다면 임영웅님의 위상은 격화될래야 격화될 수가 없는 현재 상태이죠. 그런데 보니까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시즌 베스트에 노미네이트된 베스트 K뮤직 음원 부문 후보에 임영웅님의 런던보이, 방탄소년단 지민의 Like Crazy, 아이브의 키치와 같은 쟁쟁한 경쟁이 펼쳐질 예정이다. 2분기 시즌 베스트에 노미네이트 후보로 올라간 K뮤직 음원 부문에 임영웅님의 런던보이가 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베스트 K뮤직 아티스트 부문에서도 임영웅님이 방탄소년단의 RM과 영탁님, 이찬원님, 김호중씨 등과 함께 이 K뮤직 아티스트 부문에서도 임영웅님이 후보의 이름으로 올렸고요. 또 있습니다. 베스트 핫초이스 인기 남성 부문에서도 임영웅님이 이찬원님, 영탁님, 방탄소년단, 김호중씨 등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 정리해보면 어떻죠? K뮤직에서 모래알갱이로 1등, 그리고 핫초이스 인기 남성 부문에서 2등, 여기에 이어서 임영웅님은 이미 지난 5월 차트에 이어 또 1위를 기록해서 2관왕을 차지한 셈이고요. 2분기 시즌 베스트에 노미네이트된 후보 부문만 3개의 임영웅님이 K뮤직 아티스트, 핫초이스, 아유, 이름도 너무 많습니다. 3개 후보에 임영웅님이 올라서 있다. 대단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소천사님들,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 덕분이라고 저는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모래알갱이 파워가 엄청납니다. 자, 유튜브에 보니까요, 가수 허찬미 씨가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를 또 최근에 이렇게 커버를 했습니다. 허찬미 씨가 누구냐? 자, 바로 미스트롯2에서 트롯 오뚜기로 이름을 알렸던 미스트롯2 참가자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 허찬미 씨가 탑7 안에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아니냐? 왜 탈락시켰냐? 당시에 말이 굉장히 많았죠? 그만큼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아쉽게도 탑7 안에 들지 못하면서 허찬미 씨가 많은 아쉬움을 안겼습니다. 근데 그 허찬미 씨가 요즘에도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를 또 이렇게 열창을 했던 거죠. 보니까 이렇게 자신이 운영하는 허찬미 TV에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노래를 커버해서 올려놨습니다. 뭐 몇몇 분들은 그런 말씀을 가끔 하세요. 여기저기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파는 거 아니냐. 물론 악의적인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유튜브도 있어요. 교묘하게 팬심을 자극해서 뭔가 그럴듯하게.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소시도 그런 비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라고 뭐 굉장히 뭐 찐팬 유튜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무한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허찬미 씨와 같은 많은 가수들이요, 임영웅님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노래를 커버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가요계의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과거 노래도 아니고 가장 최근에 발매된 최신곡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트롯 가수들이, 사실 모래알갱이는 장르가 뭐죠?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라드입니다. 근데 이 트롯 가수들이 발라드로 나온 임영웅님의 노래를 왜 커버해서 부르고 있겠는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안에 정답이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정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트롯 가수들에게 굉장히 막강하게 뿌리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신곡마저도 일반인들부터 유튜버들, 나아가선 이런 함께하는 트롯 가수들까지 이렇게 커버곡을 만들어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의 특집
방송까지 지금 공개가 돼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바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모래알갱이를 부른 허찬미 씨만이 아니라 이 웨이브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를 현재도 OTT 서비스 하고 있는 이 웨이브 SK의 이 대표 OTT 서비스죠. 자, 그런데 지금 이 OTT 서비스에서 임영웅님에 대한 깜짝 놀랄 반응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지 제가 바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쭉 내렸을 때, 자, 이 영상 보이세요? 이 썸네일 영상 보이십니까? 왜 리뷰라고 해가지고, 웨이브에서 하는 리뷰라서 왜 리뷰라는 것 같아요. 임영웅의 성장 과정 몰아보기, 트로트 히어로의 탄생, 임영웅이 트로트 전설이 되는 과정을 싹 모았다. 미스터 트롯에서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학당, 마이리틀 히어로까지. 와, 깜짝 놀랍죠? 실제로 영상을 들어가 보면 임영웅이 미스터 트롯 때부터 우승을 해가지고 쫙 나오는 이거를 아마 판권을 다 구매를 했나봐요. 그래서 이 미스터 트롯은 TV조선의 방송 프로그램인데도 이 웨이브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미스터 트롯 때에 나온 임영웅님의 모든 무대들, 바램, 배심자, 보랏빛 엽서, 이 모든 무대들 쭉 다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임영웅님이 우승하고 난 뒤에 사라의 콜센터에서의 활약 모습까지 함께 또 보여주고, 나아가서는 이 사라의 콜센터에서 뽕숭아 학당에서 보여줬던 임영웅님의 이 깜놀 케미 모습과 마이리틀 히어로로 이어지는 임영웅님의 이 일취월장하는 모습들. 이것을 웨이브에서 무려 17분짜리 영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했습니다. 완전 임영웅님 특집 방송편 아니겠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그야말로 특급 대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웨이브라는 거를 충분히 아마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웨이브라는 거대 OTT에서도 임영웅님의 이 이야기를 특집 편성해서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편집하여 영상으로 업로드를 해 놓았을 정도인데, 여기에서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임영웅님의 이 특집편이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여기에서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아니, 소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자,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우리가 몰랐던 임영웅 이야기를 28명의 음악 전문가를 통해서 듣는다. 와, 대박이죠?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를 28명의 음악 전문가를 통해서 듣는다. 자, 각종 전문가들이 다 쏟아졌습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늘 도망가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최초로 대단한 의리파, 거의 TV는 사랑을 싣고 수준이다. 이성열, 임영웅은 크로스오버의 혁명가다. 권태은, 임영웅 몇백 년 만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사주다. 백운산, 미스터 트롯 방송 후반부 새소리 에피소드가 남달랐던 이유. 권병호, 한국 음악 대중음악의 균형추를 세운 아티스트. 지금 세션 연주자들, PD들, 감독님들, 관계자들, 음악평론가 전문가들 28명이 극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기덕, 밴드 마스터로서 특히 임영웅이 탐나는 지점. 김기홍, 임영웅의 음악과 소리의 기반은 퓨전 국악. 김도균, 이제 임영웅만의 소리 구사, 관리가 필요할 때. 김명기, 이만큼 중장년층을 확고히 사로잡은 가수는 수십 년간 처음. 김봉환, 포인트 영역에서 본 임영웅의 노래가 편하게 들리는 이유. 김성준, 임영웅은 K-팝의 진정한 대안이다.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김세황, 임영웅은 클리셰를 제압하는 자다. 김인수, 동네 식당만 가도 임영웅의 인기가 체감된다. 브로마이드가 도배되어 있다. 임영웅 겨울연가의 윤사마 같은 존재다. 이젠 임영웅의 시그니처 곡이 나올 때다. 임영웅은 서민들의 영웅이다. 글로벌 진출, 일본까지 용이하다. 꼭 필요한 가치, 실천하는 아티스트.
임영웅은 키오스크 같은 존재.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쏟아집니다. 자, 보니까 한스미디어에서 낸 건데요. 음악 전문가 28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가수 임영웅의 음악 세계를 심층적으로 다룬 책이 발간됐다고 합니다. 한국 최초로 임영웅 현상을 평론 기사로 다룬 바 있는 음악평론가 조성진이 우리가 몰랐던 임영웅 이야기라는 책자를 펴냈다고 해요. 물론 이걸 무조건 또 구매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28명의 전문가들이 344쪽의 방대한 분량의 임영웅 탐구서를 왜 만들었겠느냐를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한 점이라는 거죠. 자, 쭉 내려보면 전문가들의 면면이 화려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가수, 작곡가, 음악감독, 밴드 마스터, 유명 세션맨, 음악 컨텐츠 기획자, PD, 연출가, 보컬 트레이너, 방송작가, 실용음악가, 교수 등등등 각 분야 최고의 커리어를 자랑하는 전문가 28명이 인터뷰로 참여하여 임영웅님의 음악 세계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내놨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음악 감독인 최초로가 대가들처럼 힘을 뺄 줄 아는 가수가 임영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랑은 늘 도망가 OST 작업 당시 임영웅과 함께 했었던 뒷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면서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를 소개한다라고 합니다. 더불어 임영웅 밴드의 멤버이자 국내 최정상 세션 기타리스트인 이성열 씨도 30년 넘게 프로 뮤지션 생활을 하며 많은 스타 가수들과 팬들을 봤지만 임영웅 팬덤은 정말 믿기 힘들 만큼 신기할 정도다. 임영웅의 전국 투어 콘서트 당시에 열띤 풍경과 임영웅이 직접 올랐던 리허설 무대 비하인드를 들려줬다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MBC 복면가왕, TV의 슈퍼스타, 엠넷 보이스 코리아 등에 참여한 음악감독 권태은 씨도 크로스오버의 혁명가다라고 칭하면서 임영웅님과 2022년 멜론뮤직 어워드에서 함께 했었던 특별 무대 당시의 에피소드를 또 최초로 공개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지금. 또 이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무대에 오른 임영웅님을 보며 스킬 큰 무대에서도 굉장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대형 가수다라고 또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특정 장르만이 아니라 트로트에서 헤비메탈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음악가들의 견해를 담았다라고 합니다. 남다른 듣는 귀를 가진 밴드 마스터들의 인터뷰가 흥미롭다고 하는데요. 특히 뮤지션으로서 임영웅에 대한 평가와 최근 런던보이, 폴라로이드에 대한 분석까지 다뤄졌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 주현미 씨의 밴드 마스터로 활동하는 이반석 씨는요, 대한민국 100년 가요사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가요시장에 큰 존재감을 보인 인물은 없었다. 한국 가요사상 최고의 남자 가수 베스트 3를 꼽는다면 남인수, 조용필, 임영웅이라고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초극찬이죠. 심지어 이 책의 저자는요, 임영웅님의 신곡 모래알갱이를 기점으로 탁월한 보컬리스트에서 이제는 싱어송라이터로서의 깊이와 외연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고 그의 한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가늠해보려는 행위조차 즐거움으로 다가온다. 이거 저는 사서 볼 것 같습니다. 저는 사서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일반인이 낸 게 아니라 한스미디어에서 28명의 전문가들을 인터뷰해서 내놓은 극찬 세례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벌써 몇 개입니까? 비하인드가 몇 개죠? 사랑은 늘 도망가 비하인드 1개,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임영웅님과 직접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함께 했었던 비하인드 2개, 그리고 임영웅님과 멜론뮤직 어워드에서 함께 했었던 특별 무대까지 3개, 에피소드 비하인드만 3개가 담겨 있습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자,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 28명의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를 쫓아올 수 있는, 따라올 수 있는 이들이 현재 존재하지를 않는다.